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뒤 처음으로 JTBC가 특집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월 초까지는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새로 뽑을 대통령에게 무엇을 가장 바라는지 물어봤는데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경제 회복을 꼽았습니다. 진영을 떠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하나같이 절감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상호관세 후폭풍으로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졌고 오늘 우리 증시도 5%대 폭락을 했습니다. 블랙 먼데이가 돼버린 경제 상황부터 전해드리고 JTBC 특집 여론조사 결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2,400선이 무너진 채 출발한 코스피는 개장 12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종일 낙폭을 키우다 결국 5.57% 급락한 2,328.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23년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2조 원어치를 던졌는데 외국인 순매도가 2조 원을 넘긴 건 3년 8개월 만입니다. 코스닥 역시 5.25%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는 9일로 다가온 상호관세는 농담이 아니라는 미국 상무부 발표가 전 세계 증시 폭락의 방아쇠가 됐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S&P 500 지수가 6% 가까이 내리며 9.11 테러 때보다 더 큰 폭으로 추락한 데 이어 오늘 아시아 주요 증시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7%대, 중국과 대만은 각각 7%와 9%대, 홍콩 증시는 13% 넘게 폭락했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중화권 증시도 크게 흔들린 겁니다. 1930년대보다 높은 관세율이 사실 매겨진 거니까 대공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새로운 금융 위기 같은 어떤 심각한 경기 충격으로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공포감이 지금.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33.7원 급등하며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국발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분간 세계 경기 침체 우려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논리나 이론으로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미국이 구질서를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글로벌 경제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있다가 없어진다기보다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달 경제 동향을 내고 미국 관세 인상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JTBC는 범보수 진보 진영에서 각각 누가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습니다. 후보로 꼽히는 인물만 10명이 넘는 보수 진영에선 김문수 장관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진보 진영에선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40%를 넘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계엄, 탄핵 이런 국면을 거치면서 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 자신이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를 거부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아직 출마 결심도 밝히지 않았지만 범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꼽혔습니다. 다만 지지도는 탄핵 심판이 진행되며 보수층이 한창 결집했던 지난 2월 14일부터 15일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한 14%를 기록했습니다. 김 장관에 이어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11%와 10%, 그 뒤를 한동훈 전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전 의원, 이준석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자들 답변만 살펴보면 김 장관을 꼽은 건 37%, 유 전 의원은 2%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홍 시장이 18%, 한 전 대표가 14%, 오 시장이 13%를 기록하면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의 선택이 크게 달라 경선 과정에서 경선 룰을 놓고 신경전이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범진보 진영에선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지지율이 43%로 2위인 이낙연 전 총리와 30%포인트 넘는 큰 차이를 보인 겁니다. 이어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우원식 국회의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로 한정하면 이 대표는 83%에 달하는 반면 나머지는 3% 이하에 그쳤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경선 흥행도 필요한데 너무 이 대표에게만 시선이 쏠리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내란 혐의뿐 아니라 다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고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당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도 함께 수사했지만 죄명에 포함하진 못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가 아닌 혐의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된 윤 전 대통령은 남은 내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결정문에 피청구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국토방위의 의무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들이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적었습니다. 군과 경찰의 국회 및 선관위 투입과 주요 인사체포 시도 의혹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관계자들 역시 내란죄와 함께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에 첫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차장이 주요 공범자인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사항을 함구하면서 꼬리 자르기 시도를 한다고 봤습니다. 다른 혐의가 남아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환 조사는 물론 재구속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 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당시 1억 원이 전달된 현장에 있었고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이름을 봤다고 검찰에 밝힌 사람이 바로 이천수 씨이기 때문입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서울 남부지검 건진법사 수사팀은 축구선수 이천수 씨를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2018년 1월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재식 씨 등이 건진법사 법당에 찾아와 자유한국당 공천을 청탁할 때 이 씨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법당에서 단둘이 시간을 보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정 씨 등이 공천을 청탁하자 건진법사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전 씨 휴대전화 화면에 윤한홍 이름을 분명히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건진법사 바로 옆자리에 앉아 두 사람의 통화 내용도 다 들렸다며 법당에서의 자리 배치도 손으로 그려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자신의 기억력이 좋다며 수화기 너머의 사람이 했던 말도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제가 기억력이 좋다며 윤 의원이 당 여론조사에서 2위인데 어떻게 해서 1위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함께 들은 예비후보 측도 흡족해한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예비후보 측도 검찰 조사에서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이천수 씨는 뒷돈이 전달된 과정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정 씨 측이 보자기에 싼 돈을 법당에 올려놨고 액수는 1억 원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보자기에 싼 현금 1억 원을 종이봉투에 담아 법당 불상 앞에 놓았다는 예비후보 측 진술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천수 씨는 또 건진법사가 1억 원에 대해 저기로 가야 되는 돈이라며 내가 갖는 돈이 아니라고 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JTBC에 당시 건진법사와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며 나와는 상관없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16살 청소년들이 명의를 도용해 빌린 렌터카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고 신호를 무시하며 난폭 운전을 벌였는데 반성은커녕 재미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신호도 무시하고 역주행으로 내달립니다. 마주오던 차량을 아슬아슬 피해 방향을 틉니다. 넘어질 듯 휘청이면서도 더 빠르게 달립니다. 중앙선을 넘는 것은 기본이고 신호는 지킬 생각도 없습니다. 경찰 추격을 따돌리려 우회전을 하는 척하다 돌려 달아납니다. 바퀴가 뜰 정도로 과속 방지턱을 넘어 달아나더니 신호 대기 중이던 차에 가로막힙니다. 경찰이 차에서 내려 뛰어가 운전석 문을 엽니다.
운전석에서 앳된 남성이 내리고 차에서 3명이 더 내립니다. 운전자는 면허를 딸 수 없는 16살 청소년이었습니다. 아찔한 추격은 2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차량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빌린 렌터카였습니다. 삼촌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찍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까지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 직원은 반납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위치 추적 장치로 직접 찾으러 나갔습니다. 이게 본인이 운전자 맞냐고 그랬더니 막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면서 따라갔던 거죠. 10대들은 운전이 재밌어 보여서 했다며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뭐 죄송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알겠어요. 내렸으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범행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무언가를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경찰은 운전한 16살 청소년 등 2명을 검찰로 넘겼고 나머지 2명도 조사 중입니다. JTBC 전영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